무조건 청소년들은 얼굴의 이미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서 수술하는 것보다 본인의 얼굴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또 검증된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전문가들과 상의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제이셴 건강플러스의 박지혜입니다. 대학 수능과 겨울방학을 앞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성형을 하는 사례가 부쩍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성형의 경우 안전과 성장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셴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청소년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지망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수능을 마치고 나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전에는 화장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들의 이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아이라인을 그리고 색색의 서클 렌즈를 끼고 빨간 틴트나 또 하얗게 비비크림을 많이 바르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화장뿐만 아니라 이런 성형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학생들의 대부분은 또 눈 성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 성형이나 체형 관리 순으로 또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눈 성형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눈 성형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시력 보호 같은 그런 기능적 차원에서도 눈 성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속눈썹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눈 안구 쪽으로 자라서 이게 눈동자를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찌르게 되면 각막에 자극을 주고 또 시력도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눈 성형을 통해서 속눈썹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한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쌍꺼풀을 만든다고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 눈꺼풀이 처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피부 자체가 두꺼워져서 또 눈 뜨는 힘까지 약해지는 그래서 졸려 보이는 이런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부작용까지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아주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까지도 이 눈성형을 한다고 하던데 어린 나이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우리가 이제 얼굴이나 전체 신체 부에서 각각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눈은 성장이 비교적 빨리 완성되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성장기에 이제 눈 성형을 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만 12세 전후가 되면 피부 조직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력 발달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빨리 또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눈썹이 찌른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 기능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눈썹이 찔려서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눈 뜨는
부분이 이제 부족하면 시야가 가리게 되면 자꾸 이렇게 턱을 들게 되고 또 이마를 자꾸 쓰게 되고 그다음 시력 발달에도 또 장애가 주는 이런 안검하수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 성형을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나 뭐 성장할 때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혹시나 얼굴 변형이 일어나진 않을지 하고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성장에는 좀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수술의 연령이 자꾸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학교 갈 때 이제 아침에 예를 들면 풀 붙인다든지 네. 쌍꺼풀 액을 만든다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거울 앞에서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그쵸. 또 쏟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집에서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수술을 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거 할 시간과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은 공부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풀과 쌍꺼풀 테이프 성분 자체가 이게 의료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상업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눈에 이렇게 독성을 주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도 좋지 오래 않겠네요. 사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늘어나고 두꺼워서 추후에 수술할 때도 이 늘어난 피부를 또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처짐이 빨리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 성형은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코뼈의 성장이 끝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만 16세 이후, 남자는 만 17세 이후에 이제 코뼈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네. 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 학생 성형을 무조건 말릴 수도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다. 네. 그럼 상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리 의학도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네. 똑같은 시술을 하거나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환자 사진 찍기 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2D로 일반적인 우리 사진을 찍어서 수술 전에 분석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얼굴은 또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입체적이죠. 구조라서 네. 또 그렇게 이제 가상성형도 뭐 이렇게 해보가니까 한계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3D 스캔이 요즘 이제 조금 나오게 되어서 먼저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환자의 얼굴을 3D로 스캔을 하고 이후에 환자의 이 얼굴은 이 곡률 반경이 다 다르고 곡선이기 때문에 그 곡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컴퓨터가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된 자료를 또 가상 체험을 하고 해서 기존 또 자료와 비교해서 또 자신만의 또 가장 어울리는 눈 모양을 또 제안해주고 또 본인이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3차원으로 얼굴 사진을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쌍꺼풀 라인과 눈 모양을 또 최종적으로 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대부분은 끝났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된 이런 그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네. 3D로 가상 성형을 하면 또 요즘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3D 프린팅이라는 네, 이런 그렇죠. 기술이 있습니다. 네. 최첨단 기술인데 가상 성형했는 그 데이터를 넘기면 3D 프린팅 했는 내 얼굴 윤곽에 딱 맞는 가상 성형된 그 네. 쌍꺼풀 라인대로 이런 거푸집을 만드는 몰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수술할 때 디자인하기 전에 환자 얼굴에 이렇게 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기 보면 눈금도 있고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 가상 성형된 그 디자인을 수술할 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상 성형을 한 측정한 대로 디자인대로 이 수술이 된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하는 네. 거죠. 예. 이 마치 이 건축물을 설계하듯이 네. 네, 이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돼서 이 수술의 예후도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얼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이 눈 성형.
대표적인 쌍꺼풀 수술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쌍꺼풀 수술 방법으로는 뭐 절개법, 그 다음에 매몰법, 또 부분 절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몇 개의 이제 작은 바늘 구멍 만들고 그것을 실의 매듭을 이용해서 엮어서 또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수술법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절개법은 이제 앞에서처럼 뭐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든지 이렇게 되면 늘어진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고 또 눈꺼풀 뜨는 근육과 피부를 이렇게 묶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분 절개는 매몰법에서 바깥쪽에 조금 절개를 더 가해서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까지 그런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눈 성형을 할 때 눈매 교정술이나 트임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학생분들도 많이들 하시나요? 예, 눈매 교정술은 뭐 그냥 단순하게 쌍꺼풀 라인만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것이 아니라 네. 검은 눈동자를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해주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검은 그 눈동자가 눈꺼풀에서 한 1, 2mm 정도만 이렇게 덮이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눈 뜨는 힘이 약하다든지 좀 졸려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검은 눈동자가 한 30%, 40% 심지어 뭐 50%까지 이렇게 덮여서 좀 졸려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술을 넣어서 쌍꺼풀 라인뿐만이 아니라 눈 뜨는 근육을 당겨주어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 해줘서 뭐 작은 눈이나 졸려 보이는 눈, 처진 눈을 같이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매를 이제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는 눈매 교정술과 함께 이 아래 위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좌우폭도 같이 해주는 앞트임이라든지 뒤를 뒤트임, 트는 뒤트임, 네. 이 밑쪽을 조금 내려주는 밑트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눈 성형 수술 중에서 학생들이 그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일단 흉터가 좀 작게 생기고 또 빨리 회복되고 네. 좀 자연스러운 그런 수술법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을 할 때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뭐 눈꺼풀 처짐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로는 보완이 이럴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마 근육을 또 사용하게 되고 정면을 쳐다볼 때 턱을 이렇게 위로 쳐들게 되어서 주름이 생기거나 또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시야를 가릴 수도 있어서 단순한 쌍꺼풀 수술이 아닌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 뜨는 기능 자체를 좀 회복시켜 주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쌍꺼풀을 만들거나 뭐 간단한 메모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매서운 눈으로 이렇게 찢어져 보이는 눈으로 보이거나 또 흔히 말하는 뭐 소세지라 그래서 눈이 쌍꺼풀 밑이 부어 빵빵하게 보이는, 부어 네, 보이는 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하고요. 또 이상적인 또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눈동자 윗부분에서 한 1, 2mm 정도 가리는 것임으로써 이걸 고려해서 뭐 면밀한 검사와 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측정한 이후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근데 앞서 이 트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트임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 트임을 하면 잘 어울릴까요? 예, 먼저 눈 좌우폭을 넓혀주는 게 이제 트임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몽고주름이 눈 앞쪽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눈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보이거나 뭐 답답한 인상을 주는 눈매의 경우는 몽고주름을 좀 제거해주고 눈을 더욱더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쪽을 좀 수술해 주는 것을 앞트임 수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이제 눈꼬리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또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눈폭이 너무 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뒤를 조금 내려주고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뒤로 빼줘서 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이거를 뒤트임 수술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얼굴이 입체적이고 또 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듀얼트임은 뒷트임과 이 아래쪽을 트는 것을 병행해서
눈의 가로 길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조금 내려주군요. 내려가게끔 네. 해주고 또 이 수술이 하고 나서 붓는 그런 부작용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시원한 눈매는 물론 또 다소 답답하고 또 사나워 보이는 그런 인상에 대해서 좀 선한 이미지로 또 변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트임 수술의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서 숙련된 전문의의 어떤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또 수술 후에 또 흉터와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또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이 청소년들의 눈 성형 실제 사례 사진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사진은 눈이 좀 날카롭고 그러네요. 작게 네. 보여서 매몰법으로 수술한 사진입니다. 또 인폴드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이 되었습니다. 인폴드라는 건 안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이제 인폴드라는 것은 쌍꺼풀이 안쪽에서는 속쌍꺼풀 되었다가 이 밖으로 아. 갈수록 이렇게 조금 커지는 쌍꺼풀을 인폴드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웃폴드는 서양인처럼 안과 밖이 동일한 높이로 쌍꺼풀이 안쪽으로도 좀 크게 계속 잡는 크게 건가요? 잡혀 아.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눈이 좀 날카롭고 작게 보여서 눈 좌우폭을 또 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시행해서 네. 좌우 아래 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눈이 크고 또 시원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재수술을 한 사례인가요? 어떤 환자인가요? 예, 먼저 쌍꺼풀이 있었는데 작은 라인이라서 크게 만드는 것을 좀 시도한 사람인데요. 기존 라인은 그냥 두고 그 네. 위에 이제 큰 라인을 만들면 기존 라인이 없어져서 새로운 라인만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기존 라인이 너무 커서 네. 줄이고자 하면 기존 라인을 없애야 다 되는 건가요? 풀어야 됩니다. 다 아. 풀어주고 밑쪽에 새로운 작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거 키우는 것보다 큰 거 줄이는 게 한 10배 정도 힘이 들고 그렇군요. 네. 회복 기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고민된다면 일단 조금은 작게 하고 나중에 키우는 게 키우는 훨씬 걸로.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눈 성형 사례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눈 성형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10대의 경우 사춘기이기 때문에 유행에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또 얼굴 전체의 조화로움보다는 유행에 따라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모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미지와 인상이 고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는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생들에게 성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안전한 또 성형외과인지 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네. 또 경험이 풍부한지 또 사후 관리는 잘 되는지 또 안전시설은 갖추어졌는지 등을 부모님께서 같이 꼼꼼히 따져보셔서 결정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눈 성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코 수술인데요. 근데 코 수술은 눈 성형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코 성형의 경우 이제 코뼈의 성장이 멈춘 시기부터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만 16세, 남학생의 경우는 만 17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예. 통상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여학생은 고1부터 남학생은 고2부터 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코 수술을 선호하나요? 네.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는 이 인상을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코가 낮으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넓적하고 보이죠? 네. 또 입체감이 없어 보이게 되고 또 얼굴에 특징도 없고 또 밋밋한 인상을 줘서 좀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얼굴과 이 코의 비율에 맞게 콧대를 좀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또렷하고 또 입체감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콧등이 넓고 낮은 경우는
콧대가 낮은 경우, 뭐 이런 얼굴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라든지 미간부가 낮은 경우에 이 코 확대술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코 수술을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보형물을 넣을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의 보형물을 사용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올릴지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네, 눈 수술은 그냥 평면적인 수술인데 코 수술은 보형물을 또 넣어야 되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 수술은 눈 수술과 달리 굉장히 입체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또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높이로 또 어떻게 올릴지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환자에게 예를 들면 4mm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시는 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의 높이로 나올지 모르죠.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편하게 하는 사람이 보형물 무슨 종류로 몇 미리 딱 지정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정해 주거나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 이것을 최대한 환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구현해 보이면서 또 의사와 환자 간에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이제 3D 분석 및 가상 또 성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3D 가상 성형 말씀하신 예, 건가요? 그렇죠. 또한 이제 가상 성형 한 대로 또 수술 결과를 최대한 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성형처럼 코 성형에서는 더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입체감 수술을 하기 때문에 3D 스캔을 먼저 하고요. 또 입체적인 분석으로 코 길이, 높이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하고 또 이상적인 모습과 또 환자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가상성형 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코 모양이 나오면 이 코 모양에 맞는 요런 이제 또 저렇게 거푸집을 나오네요. 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 돌려가면서. 높이가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길이나, 이 네. 디자인을 할 때 이미 수술 전에 여기를 딱 이렇게 환자 얼굴에 놓으면 자기 얼굴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4mm를 올린 코 모양이고 코끝은 뭐 5mm를 올렸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면 수술을 최종적으로 하고 과연 그게 이 가상 성형한 대로 나온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면 이 모양을 그 환자 수술하고 난 이후에 딱 이렇게 얹어봅니다. 그 위에 얹어봐서 빈틈이 하나도 없이 딱 맞다 그러면 이제 가상 디자인대로 성형한 나왔다. 대로 네. 되었다 이렇게 하고 수술을 멈추고요. 만약에 빈틈이 어디가 생겼다 남는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높여주든지 낮춰두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요 모양이 나오게 그렇게 수술을 네, 진행합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코 수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형물이잖아요. 네. 정말 안전해야 될 텐데 안전한가요? 네. 보형물의 종류로는 이제 고텍스, 실리콘, 뭐 실리텍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또 유행했던 보형물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실리콘은 뭐 고텍스 다 쓰는데 제일 안전하고 또 좋은 것을 실리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실리콘 보형물을 최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오랜 기간 동안 입증이 되었고 혹시나 염증이 생겼다든지 구축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조금 더 높은 걸 선호한다든지 하면 기존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네. 제거하기가 제일 쉬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흔히 코 수술은 이 남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여학생들은 코끝만 올리는 그런 수술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끝 성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무조건 높은 콧대만을 강조해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에 맞는 그런 세련된 코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세련된 코끝은 콧등에서 부드럽게 곡선 라인이 살아있고 버선코처럼 코끝이 살짝 올라간 듯하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대신에 이제 콧구멍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들리지 상태를 않게끔,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 성형술이란 인공적인 이런 보형물 삽입을 이용한 뭐 어떤 모양의 교정이 아니라 낮게 이렇게
처져 있는 코의 연골을 좀 세워줘서 교정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서양인과 달리 이제 한국 사람은 코끝이 해부학적으로 좀 피부가 두껍기도 하고요. 또 코끝의 연골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코끝 연골의 윤곽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일명 복코라고 하죠. 또 이런 형태의 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수술 방법이 이제 바로 이제 코끝 성형인데요. 이제 코끝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힌 상태라면 벌어진 연골만 이렇게 조금 묶어주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교정이 되고요. 콧볼에 일단 연골을 모으는 것만으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는 자기 귀연골이라는 코성연골을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또 코끝을 높인다든지 모아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코끝만 살짝 높여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낮은 코에 코끝만 높여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코끝 높이기에 적합한 코 모양이 따로 있나요? 네. 콧대는 적당하지만 코끝이 뭉툭하고 또 콧볼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일명 복코의 경우 코끝 성형으로 또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코끝이나 콧대 등 한 가지만 선택해 수술 범위를 줄인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할 때 자신이 원하는 코 모양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의 얼굴의 밸런스에 맞게끔 이렇게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들 코 성형 사례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과 같이 뭉툭하고 코끝이 벌어진 경우는 코끝 연골을 다듬어 모아주고 귀연골을 추가해서 코끝 연골을 더 높여줍니다. 콧대가 낮은 경우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높여줍니다. 그리고 코끝이 들려있는 들창코, 즉 짧은 코는 교정할 때 짧은 골격 자체를 변화를 줘서 코의 길이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는 귀연골 또는 비중경 연골로 코끝의 기둥 자체를 연장하고 또 코끝 성형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으로 코끝을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네. 근데 간혹 코 성형을 하시는 분 보면은 단순히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매부리 코가 컴플렉스여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부리 코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매부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돌출 부위만 갈아내거나 깎아내면 또 심한 경우에는 코뼈의 내측과 외측뼈를 이렇게 절골해서 내측으로 모아주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화살코와 같은 경우는 코끝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 위에 연골이나 비중경 연골을 이렇게 올려주어서 코끝을 높은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부리나 화살코 교정을 한 후에 이제 콧대가 이제 낮거나 더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요. 매부리 코 성형 사례 사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은 이제 매부리가 있어서 매부리를 갈아주고 코끝을 조금 올려주고 콧등은 보형물로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같은 인물이신 거죠? 예, 네, 이 매부리 부분을 살짝만 다듬어줘도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 성형 사례 살펴봤고요.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눈 성형과 이 코 성형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학부모님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성형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고 또 관대한 편입니다. 또 학생들의 또 성형의 경우 부모님의 선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무분별한 성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바른 성형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네. 가격이 싸다고 또 주위에서 또 추천한다고 해서 혹해서 거기 가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내 자녀가 수술할 만한 이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직접 성형을 하지 않고도 성형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3D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과 전문의도
상주하고 있는지 또 병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시간 날 때 이 가상 성형 한번 꼭 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학생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학생들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생각보다 또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쌍꺼풀 테이프도 붙이고 상액도 쓰고 뭐 또 코를 높이기는 교정기까지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듯 안전하지 않은 미용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또 가끔씩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이런 미적 기준을 존중은 해주되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결심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성형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얼굴도 생명이기에 바른 얼굴을 위해서 바른 성형을 지향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형을 결심하고 또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청소년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과 안전인데요. 청소년기 성형 수술은 유행이나 선망 연예인을 따라하기보다는 성장과 안전을 고려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소해야 하는 수술이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